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G11 730D xDrive M 스포츠입니다. 2018년 12월에 출고되었고 주행거리는 154,628km, 판매 가격은 2,98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상 오른쪽 앞펜다 교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능 고지상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운전석 쿼터 패널 굴곡이 있다.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단순히 외력에 의해서 휜 건지 아니면 수리에 의한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고, 앞범퍼 단차는 좀 심하고 앞펜다 조금 수리가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내 사용감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사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운전석 뒤 펜다 부분은 판독이 어려워요. 근데 문짝도 수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또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라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보험 이력을 보면 1회에 6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펜다 교환 이력 정도가 맞는데, 자동차 365상 조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은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네, 저는 지금 차고지로 출발했습니다. 요 앞에 와이프 시장에 좀 내려달래 해서 시장에 태워주고, 대신 저는 커피를 한잔 얻어 먹었고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 등가 교환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거죠. 근데 저는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긴 하죠. 예.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볼 차는 BMW G11 730D입니다. 730D 6기통 디젤 엔진이죠. BMW는 6기통을 이제 직렬 6기통을 쓰고 있습니다. N53D 코드명을 까먹었어요. N52D 뭐였지?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차는 그냥 5시리즈 대짜 라고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열의 편의성을, 사실 1열은 타보면 비슷해요. 이제 운전자로 하여금 5시리즈와 7시리즈가 이렇게 확 차이 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클래스가 좀 유별나게 운전자에게도 이 차 S클래스네 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보닛이 길게 느껴지고, 저 끝에 이제 삼각별이 동그랗게 솟아 올라와 있는 엠블럼이 있고, 또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대짜 5시리즈다, 5시리즈 대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7시리즈 혹은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좀 대짜 A6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위화감이 없다,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성이 없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차는 이제 6기통 디젤 5시리즈 대짜입니다. 엔진 소양은 대략 260마력 전후로 출력이 나오는 이제 싱글 터빈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두터운 6기통과 디젤의 만남은 좀 두터운 그런 이 토크감이 있죠. 이제 약간 두터운 회전력, 좀 무거운 묵직한 회전력, 이런 토크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절대 성능은 가솔린보다 당연히 디젤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상에서, 즉 이런 일상에서의 영역에서는 디젤이 훨씬 더 토크가 더 두텁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편하죠.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저회전을 써서 다니기 때문에 차에 좀 무리도 덜 가고, 대신 좀 고압축 엔진이고 하기 때문에 압축 착화 방식의 디젤 엔진들이 폭발력이 센데, 그래서 뭐 진동과 소음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절대 회전 수 자체는 또 낮은 또 상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딱히 뭐 아주 유명한 고질병까지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뭐 내연기관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 고장, 그 다음에 디젤 차에서 생길 수 있는 뭐 현상과 고장들, 뭐 그런 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변 흡기 타이밍 혹은 밸브 리프트 이런 등등의 이제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것들은 모터로 작동하는 가변 캠도 있고, 보통은 유압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 방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BMW의 가변 흡기 기술은 뭐 이제 밸브트로닉, 그 다음에 유압 캠 위상을 바꾸는 마너스가 있죠. 아무튼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갔나. 아무튼 6기통 디젤 엔진이 주는 좀 묵직한 그런 토크감이 이 차에서 맛볼 수 있는 매력인데, 또 7시리즈는 아무래도 5시리즈 혹은 3시리즈 이런 작은 차들 대비 좀 더 중량감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주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세그먼트입니다. 고객님께서도 하루에 운전을 200km 이상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운전이 편했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200km 이상의 이런 마일리지를 하루에 탄다는 것은 엄청난 주행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제성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저런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6기통 디젤 혹은 이런 준대형 혹은 대형 디젤 세단이 주는 장점이 많죠. 그래서 물론 저같이 큰 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7시리즈가 너무 7시리즈는 좀 너무 투마치 오버다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 난 다른 것보다 이 이동 시간을 최대한 좀 피로감이 적고, 이왕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차 좋죠. 우리 국산으로 보면 뭐 이런 것을 대응하는 차가 4기통이긴 하지만 G80 2.2 디젤 있었죠.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뭐 그런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이제는 6기통, 그러니까 다기통 디젤 차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뭐 6기통 디젤 승용차가 뭐 벤츠 S클래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우디는 A6부터 있고, BMW도 5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는데요. 있나? 또 없지 않나요? 현대는 없고 다 SUV만 적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적용하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6기통 디젤 엔진, 디젤 세단은 사치품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은 보통 4기통으로도 출력 자체는 일상 영역에서 필요한 퍼포먼스를 다 내기 때문에 보통 4기통 디젤 차들이 많지, 6기통 디젤은 사실 이 사치품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는 7시리즈도 사실상 사치품의 영역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더더욱이 사치품의 영역이죠. 7시리즈, S클래스 이런 차들이 완전 사치품이죠. 유럽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뭐 7 시리즈 S 클래스, 뭐 5 시리즈 E 클래스 많이 보이지 길바닥에. 사실 유럽에 가면 이제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 차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보이거든요. 유럽 가면 뭐 푸조, 뭐 포드, 스코다, 뭐 폭스바겐, 뭐 이런 차들이 주류지. 길에 뭐 독일에 간다고 해서 벤츠, BMW, 아우디 뭐 그런 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는 아까 제가 영상 캡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벤츠 범퍼 수리가 있는 것 같고 문짝 쪽이 약간 어색하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에 이제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운전석 뒤 쿼터 패널이 굴곡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안점은 물론 차가 연식이 어느 정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7 시리즈이기 때문에 차 설 때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비싼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로서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3천만 원이란 돈이. 그러니까 좀 기준점을 낮지 않게 보고 치열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차 자꾸 브레이크를 밟네. 전 개인적으로 제동을 여러 번 이런 도로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동을 여러 번 하기보다 한 번에 쭉 감속을 하는 편이 이제 차의 기준이 아니고 운전의 관점에서 또 뒤따라오는 차의 관점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운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 그죠? 뭔가 이렇게 뭔가 운전 자체에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움직임이 망설여 주저주저 하잖아요. 들어올까 말까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이런 거는 바람직한 거 아닌가. 깜빡 켰으면 과감하게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기장으로 가는 길인데 뭐 양산으로 가서 해운대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타고 양산 사송 옆으로 해서 부산해각 순환도로를 타고 장안 IC로 나가서 접근하는 그런 경로로 갈 겁니다. 판매자분하고는 다 통화가 됐고 오늘 판매자분은 뭐 리프트, 그 다음에 시운전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되겠고, 근데 또 막상 가봐야 합니다. 자, 라떼 한잔 먹어볼까? 앞에 차가 좀 짜리망땅해 보이는 것이 저 랭글러 숏바디인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보는 거라 정확하지 않긴 하지만 그림자의 느낌이 숏바디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맞죠. 숏바디가 탈출각, 물론 뭐 진입각 이탈각이 앞에 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저 범버와 그 접지면의 각도의 다른 부분이겠지만 휠베이스 차이는 있으니까 숏바디하고 롱바디하고는 차량의 험로드파 능력만 보면 숏바디가 유리하죠. 저 차도 오토라이트 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수동으로 굳이 라이트를 끄고 다닐까요? 아니, 수동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거야 뭐 이용자 마음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선대 들어오면 불 켜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켜야지. 손으로 안 켜고 다닐 거면 오토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기아차는 좋더만요. EV3 같은 거 보니까 그 등화류가 완전히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일라이트가 후면 데일라이트, 그 다음에 앞쪽에 데일라이트가 작동을 하는, 그게 맞죠. 그게 아니면 경고를 내주던가 라이트를 켜세요 라고. 아무튼 진짜 우리나라 이 운전면허라고 하는 체계가 너무 허들 높이가 낮아. 진짜. 아니, 내 차에 지금 불이 켜진지 아닌지 정도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 진짜. 아 참, 그리고 그 벨브트로닉 같은 경우는 BMW는 디젤 엔진에는 벨브트로닉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악셀 온, 즉 그 공기량은 거의 오픈 상태이고 그 연료량으로 출력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흡입 공기량을 조정하는 기술인 벨브트로닉 같은 경우는 가솔린에만 적용되고 바노스 기술은 저기 디젤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양산 물구음으로 양산 신도시 쪽으로 접근하고요. 저희는 저 뒷산을 넘어갈 거예요. 저 뒷산 넘어가면 해운대 방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차들이 좀 많고, 오늘은 2025년 6월 말입니다. 차의 주행감이 너무 좋은데요. 스파크. 스파크 승차감을 경차 피곤하지 않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덜덜거림이 없어요. 차가 이게 그 덜덜거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현가한 질량이 엄청 적은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순발력, 그걸 뭐라고 뜻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노면 대응력이 좋아요. 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차들을 타보면 대형차도 마찬가지고 이 휠이 너무 커져서 그런지, 바퀴가 또 너무 굵어져서 그런지 이 자잘한 진동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싫은데, 그런 것들을, 그런 진동 주파수들을 잘 커트해내는 이제 브랜드들이 보통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것 같고, 또 쉐보레 진짜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행감이 엄청 마음에 든다. 네, 저 앞에 아우디 R8이 한 대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런 차 보면 와, R8이다, 와, 전 그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저는 저 차를 가지고 트랙에서 한계 주행을 막 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차가. 근데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저렇게 가끔 직발해서 이제 소리나 들으면서, 그럴 거라면 이제 저는 돈도 없지만 저의 가치관하고는 안 맞아요. 네, 판매 사장님 전화 오셨네요. 본인은 없으니까 다른 그 딜러분한테 연락 달라고. 너무 고맙죠. 이렇게 좋습니다. 일단 판매자분 첫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높은 확률로 저 중고차 하시는 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다지 이런 일반 공공도로에서 저 차의 성능을 끌어내기는 힘들고, 물론 뭐 이런 고속도로에서 잠깐 속도 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서 흥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차를 한 개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공도,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편하게 천천히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터, 트랙 같은 데 가지고 가서 재밌게 노는 거, 차 한계를 끌어내고. 저도 물론 예전에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일반 도로에 속도 내고 막 고속주행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아니지, 한 10년 전부터는 저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합니다. 스파크 가지고 트랙 주행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얻는 것도 많고. 뭐 저런 차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차는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7층이라네요. 7층 열심히 가보시죠. 네, 장안사 가는 장안 IC입니다. 또 지금 장마철인데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창한 날, 비가 그친 화창한 날입니다.
아, 오후에는 오토바이 타고 오도산이나 합천 오도산이나 한번 갔다 올까? 고민이 되네요. 또 비 오면 한동안 또 제가 오토바이를 자주 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날 좋을 때 뭐 여름에 바짝 탈 수 있으니까 저는 어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오토바이 타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그냥 살살 마실이나 다니고. 와, 여기 탑차들 또 나오네. 이 시간에 탑차들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아, 여기 저번에 카메라 한번 찍혀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 가속하는 구간에 왜 카메라를 설치.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가속 구간이잖아요. 네, 카메라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아, 여기 점점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차고지 도착했습니다. 자, 테슬라도 저랑 같이 여기 매장에 왔나 보네요. 차가 딱 꺼내져 있네요. 마음에 든다. 일단 이제 차를 좀 먼저 대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인공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차보기 좋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층수도 높은 층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저층에 비해서 좀 덜 복잡하네요. 일단은 지금 리프트 먼저 넣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똑같이 체크하는 엔진 오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보자고요. 방향제 냄새가 세긴 하네. 트렁크는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런 데 보면 확실히 차가 장거리 주행 여파가 보이네요. 얘가 딥스틱 게이지가 있죠, 역시. 아이고야, 오일이 안 찍히는데. 다시 잠시만요. 오일을 닦고 립스틱을 닦았고요. 다행히 3분의 2 정도 지키네. 원래 다행히 오일이 있습니다. 냉간 시동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15만 4천 킬로를 탔고요. 지금 진동이 느껴지는 진동이 지금 마운트가 이제 좀 교환이 없는 그런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진동 자체가 막 심하게 막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이 엔진 진동이 차체를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이 새 것의 그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중립 상태고요. 후진을 넣으면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파장 주파수 자체가 막 심하게 막 요동치진 않은데, 네,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서브 프레임을 건드는 그런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뭐 그냥 타셔도 될 정도이긴 해요. 일단은 이제 내려갈 건데 차가 일단 차선상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뭐랄까, 차가 좀 질이 잘 나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딱히 뭐 정비를 한 듯 하는 적은 없지만 일단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다 잘 작동하고, 진동이 확실히 신차 때에 비해서 커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또 확 더 증폭되거나 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지금 조향계통 느낌, 그리고 엔진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매연의 냄새, 저속에서 이제 노킹, 이제 우리 압축 압력, 이런 것들이 오감으로 느껴지거든요. 일단 엔진은 딱 봤을 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연료 분사 제대로 잘 되고 있고, 폭발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력 전달도 잘 되고, 하체 느낌도 좋네. 에어쇼크도 현재로서는 건강해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5 시리즈 대자의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런가 여기가 바쁘지 않네요. 이렇게 하체는 뭐 유격이랄지 뭔가 떨림이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감시력은 이게 에어쇼크이 이제 우리 이른바 이제 기존의 이제 가스 리프터 방식의 ሾ업쇼버하고는 조금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감시력 자체가 나이가 들었네, 노후가 됐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선회도 문제 없고, 이제 우리 텐션 스트럿이라든지 각종 이제 링크, 그 다음 피벗 포인트 부싱들의 느낌, 그 다음 쇼크의 이런 요동, 이런 거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서 리프트를 바라고 있지. 시야일지 한층 더 내려오는데, 나중에는 옥상 가서 차를 보면 돼요. 아, 여기 있네. 여기서 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좋네. 네, 잘 안착되었네요. 떠보겠습니다. 관리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여러모로. 약간 이제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외관에 이제 스월마크나 실기세들, 그 다음에 일부 앞범버 쪽은 수리 흔적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출근을 다 안 해서 그런지 동네 자체가 좀 여유롭네요. 이런 데는 이 사이드 스텝이 뭐지? 뭐 콕 찍혔어, 그죠? 일단은
자, 봅시다. 이런 데도 기스들이 많네. 아, 저쪽 판금이 있구나. 확실히 이쪽에 판금이 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다. 근데 보면 수려한 게 보이죠? 느껴지시죠? 확실히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 보면 확실히 수리는 있네. 운전석 쪽에. 아, 저쪽도 그렇고. 아, 판금을 많이 해놨네. 이쪽 보면 그죠? 황금 면이 보이죠? 아, 좀 아쉽네. 뒷범버도 이렇게 수리된 게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그런데 보면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리가 있네. 어느 정도 예상한 범주이긴 한데 뒷범버도 수리가 있어요. 차가 약간 깨끗하진 않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뒤쪽에 타이어 편마모는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출고 상태예요. 오른쪽 드라이브 조인트는 뭐 누유나 이런 부분 없고 플렉시벌도 괜찮고 부싱 뒤쪽 서브프레임 부싱도 아직은 이상하지는 않아요. 뒤쪽에 사고 이동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쪽도 미션 오일 팬도 뭐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서브프레임을 갖고 있죠. 이쪽으로는 뭔가 경유 작업 같은데 이거는 위에서 보는 편이 빠른 것 같아요. 딱히 뭐 누유 소견이랄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텐션 스라틀 컨트롤 암이라고 해야 되겠죠. 5 시리즈랑도 조금 달라 보이네. 타이어도 편마모는 없고 여기도 보면 수리 흔적이 보입니다. 앞범버도 수리가 있고요. 차가 이렇게 여기저기 손을 좀 타긴 했다,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휠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내려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에 휠은 굉장히 휠이 기스가 심하다. 그리고 타이어가 사실 이 차급에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이런 데 보면 하부, 여기도 기스가 많네. 사용감이 좀 많네. 차가 깨끗하진 않다, 그죠? 여기도 기스가 있고. 네, 일단 시운전 한번 해보고 올라가서 좀 나머지는 체크해보시죠. 참 애매하다, 그죠?
이 뭐 기계적인 특이점이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데, 이게 15만 킬로 동안 탈 동안 차량 정비를 딱히 한 게 없다. 저 뒤에 가방을 놓고 저렇게, 뒷선반 유리에 가방을 놓고 저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시지. 차의 주행성 자체는 딱히 특이 소견이 없어요. 딱히 밑에, 물론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주행성은 문제가 없다. 잘도 차 엔진 질감도 이상하지 않고, 동력 전달되는 느낌도 이상하지 않고 괜찮거든요. 출발시켜봐도 괜찮아요. 힘도 뭐 그냥 적당해요. 뭐 넘치지도 딱히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고, 근데 솔직히 여유로운 출력은 아닙니다. 차가 무겁네요. 밟아보면 잘 가고 변속도 잘 돼요. 괜찮아요. 제동할 때 디스크 저도 현상도 없고. 일단 복귀하겠습니다. 하체 에어쇼, 관절, 그 다음에 출력, 드라이브 트레인,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차가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운데, 이 차 운전을 왜 이렇게 다들 험하게 하시나. 단지로 들어가서 할게요. 차가 열이 받았을 때 엔진오일 레벨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오일 레벨은 정상입니다. 네, 히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지금 핸들까지 잘 나오고, 2열에 열선 잘 나오고요. 2열도 열선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네, 에어컨도 완전히 신차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 온도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통풍 시트도 시원하게 바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시트 작동은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작동도 마찬가지고, 약간 필름이 살짝 탈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스트도어도 잘 되고요. 여기는 뒤쪽에 버튼 잘 먹고, 네, 2열도 열선 통풍 시트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잘 되고, 전원 버튼도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뭔가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무튼 작동은 잘 합니다. 이런 거죠. 다 잘 작동하고, 여기도 작동하고요. 일단 얘는 뭔가 기능이 조금 빠졌네. 이게 엔트리 모델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예, 잘 작동해요. 다. 실내는 뭐 2열은 이 차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 시리즈 Z의 느낌이 있어서 주로 1열 위주로 차를 타신 것 같아요. 2열은 생각보다 사용감이 별로 없고, 그런데 또 비닐도 그대로 있죠. 이 뒷선반도 뭐 차가 뭔가 사용감은 있어도 1열 위주로 한 말 그대로 자가용 같다. 요런데 센터 콘솔 가죽은 조금 약간 사용감이 있지만 A필러, B필러, 내장재 등등 버튼은 다 잘 먹네요. 네. 잘 먹고 잘 되고. 원터치 아이가? 설마 내려가면 뭔가 뭐 원터치인가? 뭐 트렁크 버튼 잘 먹고요. 그런 것도 잘 되고. 이게 좀 논다. 뭐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게 막 프리미엄급 플래그십이라고 모든 품질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네,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펜 잘 돌고요. 인젝터 호일도 깨끗한 편입니다. 네, 매운 냄새 안 올라오고요. 네, 딱히 부조의 현상도 없습니다. 매운 냄새 안 올라오고요. 뭐 이 정도의 유증기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엔진 소리 정상입니다. 다 워셔도 잘 되고요. 앞에 딱히 뭐 유리가 확 어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없죠.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무를 말하거든요. 네. 만약 권리금 계약서나 영업 분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 문제가 있으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먼저 부담되고 10대라면 10년 뒤면 80, 20년 뒤면 90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80세 보장이 끝나면 사실 조금은 짧은 감이 있죠. 네,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분의 경우에도 올해 74세 분인데 기존에 작동은 다 잘 됩니다. 10년 보... 지금 시동을 엄청 오래 걸어놨는데도 지금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티어링 휠이고요. 스티어링 휠은 아무래도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앞유리 뭐 이런 등등은 실내는 그냥
그냥 15만 킬로 탄 차의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런 청결도는 15만 킬로라고 하는 주행거리의 보편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겠고, 여기 보면 여기는 대시보드에 뭐가 올려져 있었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조수석도 그냥 1열 위주로 주로 탄 차의 느낌이에요. 네, 여기는 자동차 검사 하는 거예요. 뭐 보니까 뭐 검사는 정상이더라고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고장 코드는 뜨는 게 없습니다. 차량 수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수온도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원으로 잘 작동하고요. 제일 이렇게 노후 차량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수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엔진 붙어 먹으니까. 흡기 매니폴드 지금 진공 상태도 정상이고. 야, 왜 이러노? 굉장히 느립니다. 충전 잔압도 정상이고요. 네, 등화류 정상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뭐 냉각수의 양면, 색깔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냉각수를 이제부터 한번 가른 것 같은데. 그리고 소리의 범위는 고지된 바와 같습니다.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배터리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배터리도 괜찮고, 브레이크 액은 갈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빈도 괜찮고. 일단 거울 넣어서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외로 엔진룸은 멀쩡하다입니다. 물론 마운트가 약간 딱딱해져 있는데 아직 작업할 정도는 아니고, 물론 작업을 하면 훨씬 진동도 줄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막 정비를 한 흔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부분도 크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괜찮고요. 매연도 안 올라옵니다. 인젝터나 혹은 여러 가지 EGR 쿨러, 파이프 뭐 이런 틈새 이런 부분에서 누설되는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배기, DPF, 전단, 매연 새는 것도 없고요. 네, 외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수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버 이쪽은 뭐 네, 확실히 이쪽으로 뭔가 수리를 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닛은 괜찮아요. 보면 보닛은 스월마크가 좀 있고, 보닛은 칠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데
기스가 좀 있고 요런데 7까지 요런 것들이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수월만가가 좀 있죠. 잔기스들이 좀 많아요. 다행인 점은 T7이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탈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수리가 확실히 있죠. 요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좌우 또 근데 칠은 안 했어. 굉장히 신기하죠. 칠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정만 했어. 저거 하고 뭐 딱히 뭐 교환을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그다음 앞유리는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스톤칩들은 있는데 크게 어디 아주 심하게 손상된 건 아닙니다. 필름은 스미스 클럽의 T1 뭐 그런 게 장착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휠 굉장히 아쉽다. 상태가 좀 아쉽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차는 외관이 단점입니다. 나머지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는 다음에 패드 갈 때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 패드는 한 30% 40% 내외에 남았고 숑은 출고 상태의 숑인데 리프트 업도 잘 되고 검사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뒤에 판금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차는 출고 상태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7이 아니에요. 7 없고 유리도 이런 거 다 G7입니다. 천정도 썬루프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 여기도 보면 이런데 좀 긁혀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외관이 잔기스가 많아요. 근데 어지간한 거는 광택으로 해결이 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데도 이제 이른바 막도장이 좀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질감이 확실히 다르죠. 질감이. 그 다음에 뒤에 휠도 여기는 타이어가 찍혀져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그냥 타셔도 되긴 합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뒷타이어 뒤에 패드는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도 트렁크 리드나 이런 부분도 잔기스가 많고 역시나 뒷범버도 이른바 막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 품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금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판금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가 딱 판금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이제 두꺼워지죠. 그래서 여기는 판금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울렁울렁하다. 막 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이죠? 휘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판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괜찮아요. 괜찮고, 칠 들어간 건 없는데 잔기스가 많다. 그게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짐 좀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뭐 트렁크는 특이점이 없는데 뒤쪽에 저기 배판 내리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데 이제 약간 물 먹어가지고 곰팡이가 폈죠. 이 쿰쿰한 냄새가 좀 납니다. 트렁크는 사용감은 좀 있어요. 짐은 좀 싣고 다닌 것 같고 뭐 골프채 같은 거 뭐 그런 거 싣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데 좀 보풀하기 같은 거 봐도 좀 트렁크는 사용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차에서 가장 단점은 바로 외관입니다. 특히나 여기 판금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잔기스가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휠 기스도 좀 심하게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뭐 어떤 큰 특이점은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처럼 하루에 주행거리가 뭐 200km씩 된다. 확실히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매연이 이거는 DPF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이런 거는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의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지만 구매하시겠다면 뭐 밖에 광택하고 이런 경정비들은 하고 타야 되겠죠. 뭐 딱히 물론 매연의 끄름이 좀 나오긴 하지만 현재 엔진이나 이런 상태가 아주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또 어중간하게 돈을 들이면 또 돈을 흙기 지금 보면 카본 퇴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뭐 EGR 쿨러, 흙기 매몰볼드 이런 거 보통 이제 크링 작업, 뭐 인젝터, 동아시아 이런 거 작업할 수 있죠. 그다음 DPF 매연 부분은 현재 DPF가 막혔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뭔가 이제 카본 퇴적, 즉 때가 좀 끼어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그다음에 엔진 마운트도 조금 그러니까 아무튼 15만 킬로인데 딱히 정비는 안 돼 있고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가 이제 이런 대형차의 이 덕목이 좀 멀끔함이잖아요. 그런 멀끔함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쉽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 무조건 730D 탈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탄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하고 싶어요. 딱히 어떤 중대한 하자는 없거든요, 차가. 그 다음에 여기랑 저기 오른쪽은 저거는 조정에 펜다는 뭐 조정을 했다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차를 구매하겠냐? 저라면 안 구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천만 원 들어서 너무 중고 틱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그다음 판금 이거 부분은 나중에 부식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차를 사야 되냐? 그 이유는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굳이 이 차를 사겠다? 말릴 이유도 글쎄요. 저라면 안 사겠지만 또 말릴 이유도 아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고장 나 있거나 기계적인 연결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각자의 의견을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또 고객님도 또 다른 여러분들도 집단 지성을 발휘해 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차 보는 환경은 굉장히 좋았고 개인적으로 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분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 기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좋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